네, 반갑습니다. 임창민 선수입니다. 우선 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15년 차 야구 선수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앞서 허재혁 코치님이 되게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 저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많은 질문 하셔도 되고 중간에 뭐 끊으셔도 말씀하셔도 되고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뭔가 이렇다 저렇다 답을 던질 때 제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발표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아들을 키워봤어 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가 습관만 잘 들이면 그 습관이 평생 가기 때문에 좋은 선수는 될 수 있어요. 정말 재능이 전혀 없다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는 선수가 이 습관만 잘 들이면 노력을 조금 힘들이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선수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제 아버지 예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운동을 엄청 힘들게 하는 학교들을 졸업하고 프로에 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얘기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동계훈련 때는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시즌이 들어가면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운동을 했어요. 보통 하루에 운동을 거의 10시간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녁밥을 먹고 아빠랑 TV를 보면서 누워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운동 안 하냐? 그러면 그때 제 심정은 어땠냐면, 아니 아빠도 밖에서 일하고 엄마도 집안일하고 밥 해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데 왜 나만 일해야 돼? 라는 생각이었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야구했다는 이유로. 분명히 뭐 부모님은 좋은 생각에 아들을 위해서 운동하라고 할 수 있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왜 나만 억울한 일을 계속해야 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결혼하고 템파로 수술한 다음에 재활훈련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와이프가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템파에서 아침 8시 운동이에요. 그러면 전 새벽에 운동을 준비를 해서 가가지고 오전 내내 운동을 하고 오후에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제가 20살짜리랑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30 중반 넘어갔는데. 근데 같이 가주니까 조금 편하더라고요. 같이 가주니까 내가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게 돼요. 왜냐면 나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이 없는 선수라도 나 때문에 나가는 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과 함께 운동을 나가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또 내성적인 애들은 아빠 앞에서 야구하기 싫어요. 엄마 앞에서 야구하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너 눈앞에 안 보이지만 내가 산책하고 올 테니 그때 우리 몇 분 후에 1시간 후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나는 여기서 뭐 팔굽혀펴기를 할게. 뭐 스쿼트를 할게. 운동을 할게. 너도 너의 운동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금 아들에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아들이 나가는 데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지속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꾸 제 아버님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제 아버님도 생각보다 좋으신 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습관이더라도 습관을 지속해야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그만두면 그다음부터 하기 싫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편해져 버리니까. 근데 그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냐? 일단 저희 아버지가 야구를 영화로 봤어요. 드라마로 보고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스윙을 돌리면 해가 떠 있어요. 런닝을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산 하나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1년 내내 하면 내가 왜 야구를 합니까? 산을 타지. 이제 그러신 분들이 생각을 해요. 야구 선수는 미친 듯이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되게 게으른 선수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자신 있거든요. 나보다 웬만하면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 생각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운동 안 하냐? 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지속하는 법은 앞서 말했듯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법이에요. 야간 훈련, 개인 운동을 하는 건 뭐 특정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특정 부분에서 깊게 고뇌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뭐라 해야 될까? 되게 단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고 이 동작을 왜 해야 될까? 이 동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까?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편하게 제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선수가 각자 그 시간을 깨달음 얻을 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운동을 나가서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만큼 길게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지속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들을 할 때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이미 학교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데 선수도 사람입니다. 기계처럼 운동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지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감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제 경험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말쯤부터 동계훈련 할 때부터 6학년 한 1년을 친구 집에서 지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의 그 친구 부모님과 지냈던 시간이 정말 저에게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이었고 비록 그 선수가 프로 선수 되지 못했지만 그 선수는 정말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매일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하루 일과에 있었던 일들을 항상 부모님, 그 친구 부모님과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분명 어머님, 아버님도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쉬고 싶은데 아들 얘기를 하고 숙제도 같이 하고 그리고 뭐 등하교도 같이 하면서 되게 좀 아들에게 헌신적인 부모님이셨어요. 물론 저도 아들처럼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뭐 속옷도 사주시고 1년 동안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뭔가를 정말 아들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부모님과 감정 교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시즌이 딱 들어가서 굉장히 큰일이 있었어요. 저희 팀이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4, 5, 6이닝을 던졌어야 됐어요. 근데 4회에 딱 올라갔는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안 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스트라이크를 안 불렀냐면 우리 팀이 역전 당할 때까지 스트라이크를 안 불렀어요. 보통 한 20개 넘게 볼을 외친 것 같아요. 심판이. 경기가 난리가 났죠. 이미 경기가 끝나는데 감독은 이미 심판 때려잡겠다고 뛰어가고 있고 코치님들은 선수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잘못한 게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뭐 선수를 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저한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멍했어요. 멍 이렇게 뭐 이러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경기 짐 챙겨가지고 주차장을 딱 나왔는데 친구 어머님 저기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엄청 뛰어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를 막 안아주시더니 괜찮아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너 혼자 경기를 이끌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순간 제가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독님, 코치님, 친구들이 저에게 위로를 했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저에게 말을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때 저는 그 부모님한테 감정적인 부분을 배우고 공감하고 서로 교류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 보시면 되게 사진 찍으면 되게 로봇같이 사진 찍잖아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뭐 감정 표현이 없어야 된다고 훈련 받기도 하지만 집에 와서도 과연 걔들이 감정 표현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들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구는 1년에 144경기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내가 다음날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그 감정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요. 내가 경기를 그 전에 망쳤어도 그 감정이 오늘 밤에 안에 해소가 돼야 돼요. 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내 감정을 분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내 근처에 있어야지. 내 근처에 없고 어디엔가 있다면 그 찾을 때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분출해야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느낌상 이거는 정답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또 이제 절제와 인내를 썼는데 왜 절제와 인내를 썼냐면 대부분 선수들이 저처럼 살 거예요. 내 아들은 이종을 할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강백호 아닙니다. 장남하건대 최소 2, 3년은 2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또한 5년 동안 2군에 있었어요. 군대 포함해 2군에 있었는데 대졸에 2군에서 있는 선수는 20대 후반에 있는 선수라는 건 되게 암울합니다. 생각보다.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저는 이 세상에 정말 쓸모있는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평생을 야구했는데 야구로 돈도 못 벌면 이게 사람 새끼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조금 심리적인 상담도 많이 해주고 코치나 감독님들이 상담을 해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때는 무조건 하라면 해. 안 되면 너는 네가 선수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2군에 있는 그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엄청 커요. 왜냐면은 선수들은 전부 다 난다긴다는 애들이었거든요. 각 학교에서 내가 지금 시합을 안 나가면 우리 팀 지는 팀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에 있다가 바로 프로 오니까 내가 있으나 마나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시간을 절제하고 계속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깜깜한 어둠 속에 내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버텨야 될까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첫 번째로 아들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넌 내게 가장 훌륭한 선수야. 라는 표현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후배들이랑 상담을 좀 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되게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선수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아들에게 편지를 써줘요. 가장 편한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생각과 어머니의 생각과 내가 너를 생각하는 감정들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써주면 그 선수가 하루 이틀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선수가 맨날 놀 것 같지만 나름 고심을 합니다. 선수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응원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편지가 아니더라도 말로 전해주고 항상 가까울 수 있는 부모님이 된다면 아들은 포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저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강연이고 이제 목표와 꿈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이것도 제 경험인데 어떤 코치님은 항상 저에게 항상 제가 마무리하던 시절에 올해 목표가 뭐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본론을 한 5개 안쪽으로 끊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코치님이 이래요. 뭔 소리야 너? 하나도 안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하나도 안 해요? 안 하면 좋겠죠. 저도 하기 싫죠. 근데
꿈이 그 목표라는 게 너무 높게 잡다 보면 성취라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목표는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목표만 단기적으로 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정하고 장기적으로 정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조금 크게 갈 수 있겠지만 항상 내가 목표를 정할 때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중요해요. 성공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남들 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걸 이겨냈다가 중요하지. 그래서 목표를 항상 저는 내 성실함을 기준으로 정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느냐, 아프지 않고 지내갔느냐, 그리고 뭔가 팀 워크에 이제 팀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제가 얼마나 희생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개인적 목표를 많이 정합니다. 근데 선수들도 조금 대단한 목표는 아니지만 조금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작은 만한 목표들을 잘 정해서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린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가시린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너는 꿈이 뭐야? 그러면 이제 학생 선수들은 야구 선수요. 뭐 어떤 이제 프로본 애들은 10승이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10승 해가지고 딱 꿈을 이뤘어요. 그러면 바로 은퇴입니까? 꿈은 자주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꿈은 진행형이어야 돼요. 꿈을 진행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게 꿈이어야 돼요. 그 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꿈이 남들이 본받을 수 있는 선수가 제 꿈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저를 좋아하는 후배가 입장에서는 저를 좋아하니까 창민이 본받고 싶어요 하면 꿈을 이룬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에게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계속 저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유지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꿈을 항상 진행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꿈이 없으면 본질의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야구를 하는 순수한 목적이 내 투지를 보여주고 관객들을 만족시켜주고 내가 자아 성찰과 내 스스로의 뭔가 성취감을 이뤘을 때 스스로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야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야구 선수요, 뭐 10승이요 이런 선수는 자기가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시선을 딴 곳으로 향합니다. 성실하게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한 선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선수를 보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선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냐 갈 수 없냐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제 정리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에서 감정적인 부분과 또 뭐 습관 만들기 이런 목표와 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좋은 사람이 많은 집단은 좋은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느 집단이거나 항상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 그 집단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집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들을 행복한 선수고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프로 선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정말 한국 야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한국 야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야구 선수가 그렇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집단보다는 뭔가 그래도 조금 발전이 더디더라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남들에게 뭔가 본이 될 수 있는 뭔가의 행동을 한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 집단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들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조금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진짜 계속
질문하라고 뭐 하는 사람 같아가지고 좀 부끄럽긴 한데, 임창민 선수가 이번에 또 키움 히어로즈에서 선수 생활을 다시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그동안 이제 힘든 일도 많았을 거고, 뭐 수술과 재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린 선수들도 뭐 편안하게 창민이 형은 아니죠? 예. 삼촌 아저씨, 예. 편안하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최승표 대표님께서 아까 질문하고 싶으신다는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지금 KBO 리그에서 뛰는 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제 임창민 선수거든요. 네, 진심입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아까 감정에 관한 이야기가 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사실 우리 야구 문화에서 스포츠 문화에서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돌이켜서 보는 그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체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감정은 이겨내야 되는 대상, 그리고 좀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경기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또 그렇게 좀 재단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이게 타고난 건지 아까 초등학교 때 그런 일화들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좀 약간 좀 남다른 기질이 좀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뒤에 있는 어떤 뭐 욕구라든가 감정들을 좀 포착하려고 하는 노력의 바탕에 뭐 어떤 임창민 선수만의 어떤 뭐 노력이라면 노력,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인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잘했을 때 그런 부분 표현하고 했을 때 되게 부러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제일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우에하라 고지하는 선수예요. 그분 경기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스턴 레드삭스가 우승할 때 플레이오프 때 이제 세이브는 아니죠. 근데 중간에 이제 맞고 내려오고 했는데 혼자 막 떠오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이래요. 근데 마운드 다시 올라가면 다시 포커패스 유지하면 던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감정이라는 파도가 있는데 마운드에서는 잔잔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 잔잔함을 유지하지 못하겠으니까 내 감정을 한번 흔들리면 저는 감정을 잘 조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잔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평생 프로야구 오면서 로봇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어느 순간 터져버립니다. 번아웃이 와요. 제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흘러요. 이게 알고 보니까 2, 3년 후에 지나가 보니까 이 증상이 번아웃이더라고요. 저는 야구장에 운전해서 그 출근길이 너무 지옥 같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제가 내 동료들과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과 내가 이렇게 힘든다는 것을 표현하고 풀었으면 그런 번아웃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후배들은 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 선수분들이 뭐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어렸을 때부터 저 1년 터울이기 때문에 저 1년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회 때부터 대학교도 만나고 프로에 와서도 만나고 NC 다이노스에서 팀메이트 생활도 했고 했는데 사실 그 신장이나 뭐 굉장히 대형 선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직구 볼 끝이 엄청 좋아요. 거기에 변화구도 잘 던지고.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떤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이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힌트를 얻어갈지 제가 좀 대신 말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하네요. 예. 예. 이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평균적인 선수거든요.
신장도 평균이고 체중도 평균이고 볼 제가 1년 동안 던지는 평균 구속도 리그의 평균이에요. 그렇다고 슬라이더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포크볼이 말도 안 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알려주면 다쳐요. 근데 제 특징을 뭐냐면 다 노말이는 거예요. 특정한 부분에 노림수를 둘 수가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신장이 크고 어떤 사람은 신장이 작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는 장단점은 키 큰 선수는 장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앞에 크게, 뒤에 크게. 힘이 있으니까. 길고, 그 원심력을 크게 가져가서 공을 던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작은 선수를 했을 때, 투수만 이제 말씀드리면, 회전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 딥셉션이 엄청 빠릅니다. 남들보다 한 템포 빨리 공이 빨리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같은 스피드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잘할 수 있나? 내가 지금 단거리를 잘 뛰나? 내가 사이드스텝을 잘하나? 아니면 내가 정말 회전을 잘하나? 아니면 점프력을 좋나? 이런 신체적인 특성을 먼저 깨닫고 내가 투구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코치님과 상의를 해보면 저는 이걸 잘하는데요. 이런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코치님은 저를 어떻게 메커니즘적으로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진행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인산 선수. 선배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긴장되는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을 때 저희가 보통 연습 피칭 할 때는 긴장을 하고 던지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시합 때는 긴장을 한단 말이죠. 이 다른 상황에서의 좀 경기를 풀어나가는 노하우나 아니면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인산이 저를 성공적으로 하길 기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장이라는 건 자기가 잘하고 싶어서 그러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긴장을 해요. 보통 이제 이렇게 긴장이 많이 한 선수들은 착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구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착한 사람은 야구 못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못 던지면 내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보통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긴장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바꿔야 돼요. 마운드 올라갈 때는. 어쩌라고. 네가 올렸잖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감독 네가 올렸잖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 상황에 네가 올라오든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 책임 아니야 라고 올라가야 돼요. 경기가 끝나고 미안할 수 있지만 지금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본인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감독 코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발전을 못 시켰기 때문이에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착한 선수들만 조금 피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책임은 나눠야 돼요. 책임은 벤치에서 지는 거지. 그러니까 감독 코치 있는 거예요. 감독 코치가 선수보다 WAR이 높을 것 같아요? 감독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선수의 책임을 덜고 선수의 배짱이 되어주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마음을 다 했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앞이 잘 안 보인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긴장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해야 돼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겠죠. 가장 단순한 목표를 정하고 던져야 됩니다. 투수니까. 내가 지금 이 사인에 저기에만 던져보자. 그 다음 모르겠어. 그냥 이것만 해보자. 1차적인 목적을 정하고 그 목표를 차근차근 실행하는 게 긴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시면은 네. 그러면 저도 하나 사진 누구 찍어준 거예요? 사진 좀 바꿔주세요. 뭔가 말을 계속 하려고 이렇게 계신 것 같아서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자, 임창민 선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야구를 위해서 자식들을 좀 훌륭하고 좋은 선수로 프로야구에 많이 보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요즘에 잠자리가 불편해요. 혹시나 좀 매트리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제품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곧 주무실 것 같은데요, 벤자민 원님? 아니에요. 생각한 거예요. 주무시는 거야? 생각한 거예요. 와, 탄성 봐봐. 일단은 대표님,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의 가장 강점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와 달리 네. 압축 폴리에스터가 충전재로 되어 있어 네. 냄새가 나지 않고 부스러지지도 않으면서요. 세탁까지 가능한 위생적인 매트리스입니다. 하잖아요. 친구랑. 근데 남자친구가 좀 누우세요. 여기. 네, 누우세요. 네, 누우시고. 여기. 편하게 누우시고. 여기 팔 베시면 돼요. 편하게 누우시고. 이렇게 편하게 누우시고. 요걸 딱 펼치면 그때부터 난리 나지. 난리 나지, 어, 난리 나지. 난리 나지. 이거 진짜 집에 안 있을걸요? 거의 네. 차에만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차박하시는데 좋고, 또 이게 3단으로 누우니까 좋네요. 너무 아주. 좋죠. 네. 이게 쇼파 없는 집들 있잖아요. 네. 쇼파로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우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심심할 때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땅에 닿지 않잖아. 와우,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에어폼입니다. 야, 이거 보세요. 날라다니잖아요. 괜찮아요. 예, 더 베딩샵의 접이식 매트리스는 3단으로 접을 수 있어 보관과 사용이 편리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한 매트리스입니다. 우와, 딱 17초요.